오후에 이 커피를 먹으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아마 커피 때문에 못 주무시는 게 아니고 우리 박경서 교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 밤을 우리가 꼬박 세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인생을 지낸다는 것이, 그리고 이처럼 견딘다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경서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양력사항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간단히 우선 소개를 올릴게요. 저 스누를 나왔습니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스누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나왔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스누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SNU를 스누라고 합니다. 서울대학을 나오셨고, 그리고 그때는 아마 우리 박경서 선생님이 다니실 그때는 사회주의와 사회학을 구분 못했던 시절입니다. 아마 우리 박경서 선생님도 사회주의를 공부하려고 사회학과를 가지 않았나, 이건 어디까지 제 짐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셔서 괴팅겐 대학을 거기서 석사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할림은 명예철학 박사, 그리고 지난해 에딘버러 대학에서 정말 명예신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최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박경서 선생님 생각을 나면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활동하신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의 담론 대화의 광장을 최초로 마련한 게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입니다. 저 수유리에 있습니다. 참 집도 예쁘게 짓고 그때는 숲속에 있었는데요. 그걸 사실상 주관하고 강원용 목사님 함께 그렇게 하셨던 분이 박경서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름 없는 전임 강사였는데 이미 박경서 선생님은 거기서 그냥 뭐 폼을 재고 우리를 저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정말 모든 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그죠? 정말 그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그러시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WCC에 가셔서 중요한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아시아 국장도 맡으셨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지금 여기 자연대학이 있습니다. 저 위에 이 자연대학에 실질적으로 그때 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줬던 기관이 WCC고 그 일을 앞장서서 하신 분이 우리 박경서 교수님이십니다. 그때 그 학교로 봐서는 그 건물 짓는다는 게 대단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이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인권 대사 하셨습니다. 참 좋은 거죠, 그죠? 인권 대사. 그러니까 파당하고 전혀 관계없는, 당파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쭉 계속 계시다가 더 좀 언제나 제게 자랑하는 그런 지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고 하니까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제게 그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표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어디 가는데 교통 질서에 대한 것은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지난번 경찰이 굉장히 막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시가 왔을 때 우리 힐튼 하얏트 호텔을 가야 하는데 그게 다 못 가게 했는데 박경서 선생님이 이거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게 신분증을 냈어요. 신분증 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무사 통과입니다. 그래서 그 위력이 얼마나 세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위력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화학술원의 석좌 교수님으로 오셨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실천적으로나 우리가 많이 경애하고 그리고 따르는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인생을 전부 다 반추하시면서 그리고 또 지나온 모든 날들을 하나하나 되살리면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슬슬 말문을 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질문하는 저는 추임새입니다. 맞장구 치고 그래 주로 이제 오늘 춤을 추시고 노래 부르시고 찬양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 가시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중간에 이제 저 질문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 전혀 우리가 부담 없이 이미 빵은 먹고 있겠다, 뭐 커피도 들겠다.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재밌게 우리가 학교 내에서 이렇게 웃고 즐겁게 지내는 곳이 없습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학교는 항상 웃고 우리가 즐겁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학교 아닙니까? 그냥 인상 쓰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잊고 오늘 이 시간만은 우리 신나게 웃고 떠들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결의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참 시작하기 전에 여기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저 커피 한 잔에 말씀해 주셨던 정준홍 교수님 저와 앉아 계십니다. 박수 한번 정리해요. 그리고 우리 또 새로 이번 학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하게 저 일을 내내 맡아주셨던 원수견 행정학과 교수님이 사무국장님으로 저와 서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여기 맡아주시고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박경 선생님? 오늘 이런 날 이렇게 앉으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진덕규 교수님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년 사는 동안에 책을 제가 가끔 읽었어요. 진 선생님 책을. 그냥 얼굴은 뵙질 못했고 이화여자대학교에 와가지고 진덕규 교수님을 뵙게 됐는데 참 이런 선생님도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되도록 좋게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잠깐 선생님 죄송합니다. 또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이게 깜빡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소개를 마저 하고요. 좀 대학 원장님이 와 계십니다. 대학 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아니 세상에 거기에 계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네. 대학 원장님은 우리 박경 선생님하고 독일에서 같이 괴팅겐에 시기는 다릅니다. 다니셨던 그걸 사교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아이고 저 눈이 요즘 이상해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계속하십시다. 네. 끊어서 미안합니다. 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는요 서울대학교가 월사금이 제일 쌌어요. 연대나 고대는 학교에 내는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데 그런 거고 서울대학교에 다닐 때 이대의 신촌은 말하자면은 꿈에 그리는 거울, 그러고 우리처럼 조금 이제 촌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거기는 이제 잘 사는 집안의 딸들이 다니는 학교, 이런 이미지가 아주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쭉 거기에 와 보니까 이제 물론 제가 젊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이효재 교수님께서 사약과 이대에도 생겼으니까 한번 와서 가르쳐라. 그래서 대학원에 새 학기 한 적은 있지만 그건 이대를 알릴 때가 아니고 지나간 1년 반 동안 이화여자대학을 제가 이제 하나 둘 알기 시작하는데 참 내가 이 정진홍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선택된 사람이다. 오늘도 강의를 하면서 내가 늘 생각하는데 이대만이 가지고 있는 영어에서 유니크네스라는 게 있거든요. 유니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거 저는 70이 되지만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해보는 거고 그래서 아주 제 자신이 흥분이 되고 그래서 한번 멋지게 홈런을 까야 되겠는데 제가 아까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평소에 강의실에서 했었던 얘기는 될 수 있는 하지 말아라 하니까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그런 점에서 많이 해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요? 자, 그럼 여러분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올해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생년월일 같은 걸 좀.
제가 39년 8월 10일생. 그러니까 아직도 젊지. 그럼요. 그래. 그러면 그게 태어나신 데가 순천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순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한문 아시겠지만 착할 순자, 순할 순자라 그러죠. 순할 순자, 하늘 천자, 하늘만큼 순한 사람들이 사는 고을. 거기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저는 1학년 때에 이제 그 일본말로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와다구시와 국민学校の 1年生の뭐 다이니뽕 대입국노 뭐쩌고 했었고 그런 것을 시험을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해방이 됐는데 순천은 저희 아버지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구급 공무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천시 군청의 말단 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남매 그랬는데 제 위에 누나들이 5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거의 우리 아버님에게서 이혼을 선포할 때 마지막 하나를 봐주시오 했는데 제가 구원투수로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이혼해서 살린. 그래서 이제 위에 누나가 5, 그 다음에 제 밑에 남동생이 하나, 그 밑으로 또 여동생이 3. 그래서 10남매 중에서 이제 아들 2 있는데 거기서 장남으로 났거든요. 그래서 순천에서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고,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하나 이제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여수 순천 사건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수 순천 사건 여러분들이 나기 전인데 그게 뭐냐면은 14연대 여수에 주둔해 있는 육군 14연대 속에 사회주의 생각을 가진 군인들 몇 사람이 14연대 전체를 동원을 해가지고 순천에 들어가서 소위 지주계급과 당시의 집권 세력의 앞잡이들을 무참하게 이제 학살하는 그런 사건을 여수 순천 사건이라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 상당히 많은 죄 없는 민간인들도 죽었고, 이런 여수 순천 사건이 지금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규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틀을 꼬박, 밤에는 그냥 집에 잠깐 왔다 갔다 하도록 해주니까 됐는데, 아스팔트 위에서 겪었던 초등학교 4학년의 기억이 있고, 6학년 때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터졌죠. 남과 북이 서로 싸우는 거. 그때에 이제 그러니까 여수 순천 사건 때 제가 4학년 때 기억은 순천이라는 데가 참 물이 맑아요. 지금도 물이 잘 흐르고 있는 그런 개울이 좋은 데인데, 거기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해서 그 피가 계속해서 한 1개월 동안을 흐른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고, 순천에서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계시는 영암으로 이제 피난을 갔는데,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내 동생하고 갔어요. 갔는데 피난 가서 일주일 만에 내 눈앞에서 또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조카들 3, 그다음에 외숙모까지 6사람이 그만 내 눈앞에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공산군이 또 찔러서 다 죽였어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나에게 조금 깊이 새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토니 브레어하고
냈을 때에 유엔의 레솔루션 없이 이제 지금부터 6년 전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으면서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이라크 전쟁 반대를 제가 주선을 하고 새벽 7시에 제가 사회를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 11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라크 전쟁 반대 성명서를 내서 한국의 국회에서도 제가 많이 몰리고 두드러 맞고 말로 그랬지만은 그런 거 평화에 대한 그런 염원이라든지 그 용서, 화해, 영어로는 reconciliation, 독일어는 versöhnung 하는 그런 거, 폭력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4학년 때의 여수순천 사건, 6학년 때의 내 눈앞에서 내 친척들이 죽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폭력으로 하느냐? 제가 이제 그 해병대 장교를 5년을 했어요. 귀신 잡는 해병대를. 그것도 왜 했냐면은 이제 우리들이 대학생 때 4.19가 터졌지 않습니까? 지금 4.19 때에 제가 물가대학교 학생 사회학회 회장을 했어요. 그때에 이제 회장이니까 앞장서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돌아가신 이혜영 교수님에게 사사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사회학과의 이혜영 교수님이. 이혜영 교수님이 야 부정선거를 한 대통령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너희들 빨리 가서 데모해. 요래. 그래서 4.19를 앞장을 섰더니 동대문 경찰서에서 이제 주모자 몇 놈을 콩밥을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4.19 이제 데모하고 경무대 앞에서 그냥 빵 총도 이제 쏘는데 달아나고 해가지고 이제 동대문서에 가서 하룻밤을 제가 잤어요. 자고서는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학생의 간부들 특히 정치학과에 있는 애들 지금 뭐 죽고도 없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이 블랙리스트야. 그러니까 4.19 데모한 녀석들은 블랙리스트니까 저놈들은 군대에 가가지고 빠따를 많이 때린다 해서 에이 군대 가서 쫄병으로 맞느니 해병대 장교로 들어가 버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병대 장교로 들어갔는데 1년 동안 투드럽 했는데 이거 많이 맞았어요. 이제 그런 건데 해병대 장교로서 귀신을 잡는 데에 공산당을 미워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해병대에서 5년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수 순천과 6.25 때의 내 눈앞에 살인사건이 더 크게 나의 형성에 나의 이 캐리어에 영향을 줬다. 저는 이렇게 저를 분석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진덕규 교수님과 같이 그 평화라는 거 가지고 이제 유아여자대학교에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도 그런 저 어렸을 때의 나의 기억과 관계가 있는. 근데 저게 하나 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그 시절에 점심을 다 많이 안 먹었습니다. 우리 박경서 선생님의 가정 형편은 점심을 드실 수 있었는지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근데 4.19 때에 우리들이 이제 혁명을 했는데 살기 전에 저 순천에서 계실 때 그런데 순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서 4.19 때 했는데 그 4.19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는 그만 공무원에서 잘렸어요. 그때 이제 그 4.19 직후에 50세 이상의 공무원들은 다 잘려서 그때 이제 우리 집이 이제 공무원에 그냥 10형제 10남매를 거기 한다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처가 부잣집에서 왔어요. 우연히. 그러니까 부잣집이었는데 그 집은 계속 생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은 10명이 그 사실 10명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들의 생일은 매일 365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끼니를 굶지는 않았지만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그 소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그게 하얗게 나오는 그런 게 있어. 그런 것을 먹고 있었던 거. 꿰묵이라는 게 있어요. 꿰묵이라는 것으로 끼니를 했었던 기억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점심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했냐? 물과대학은 또 이제 영문과나 동문과 이런 데는 여학생이 많아요. 근데 다 공부 잘하는 서울에서 난 학생들한테 가서 이제 야, 그 내일은 내 점심 누가 싸올래야? 그래서 점심을 싸오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회장이니까 내일은 네가 싸와라 우리 후배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 서울에서 반찬이 좋잖아요. 그랬던 먹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도 그분 중에 하나가 자기 도시락값 내놓으라고 나한테. 그러면 이제 그 순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는 광주로 가신 걸로.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순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농업창고라는 게 있었어요. 농업창고 장이야. 그때는 이제 조금 올라가 가지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강진으로 이제 발령을 받고 떠나서 저는 이제 누나 중에 둘째 누나가 이제 광주에서 살기 때문에 너는 그 누나 집에 가서 중학교를 계속해라. 그래서 광주 서중으로 이제 2학년 1학기 편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순천 중학교의 명예회원이고 광주 서중 1고의 이제 그 정회원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광주 1고를 거쳐가 광주 1고를 나와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싼 월급 아니 그 등록금이 싼 데가 서울대학이라 이제 그 들어갔어요. 반드시 등록금이 그렇게 쌌나요? 쌌어요. 그리고 사범대학은 대단히 쌌어. 사범대학은.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사범대학 정진웅 교수님 그랬죠? 사범대학은 거의 돈을 안 내도 들어가 서울대학교. 그래서 많이 갔고. 그랬던가요? 그럼 이제 그건 그렇게 우리 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저 사회학과 쪽으로 사회학과는 어렴풋이 아까 우리 진 교수님도 말씀했지만은 그 조금 처진 사람들, 노동자들, 그다음에 그 컴피티션 그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것을 생각하려면은 역시 사회학을 해야 된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둘째 번에는 그때 사회학과를 가면은 기자가 됐어요. 기자가 사회학과에 많은 우리 선후배들이 기자로 지금 가 있는데 내가 가르쳤던 애들도 기자고 그런데 당시에 이상백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이상백 교수님이 나한테 너 일로 와보라. 너 회장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조선일보에 너 군대 갔다 오면은 기자로 내가 그때는 시험이란 게 없었으니까 그 시험도 한 군데서 쳤겠지만은 교수 유명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추천하면 그냥 신문사에서 취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상백 교수님이 조선일보에 추천을 해서 조선일보로 가려고 해병대를 제대하고 그 다음에 4.19 때에 그 학생사회 회장으로서 우리나라 개혁에 있어서의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점을 5분을 모셨는데 신상조 선생, 이동원 선생, 김일성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였던 그 다음에 뭐 모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학에서 강원용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강원용 목사님이 그때는 당시에 젊은 목사로서 상당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 우리 사회학과 간부회의에서 교계에서는 누구를 모시느냐 그랬더니 김재준 목사님이냐 강원용이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강원용 목사님이라 결정이 됐어.
그래 강원용 목사님이 맨 끝에다 하시오 당신 연설을. 그랬더니 강 목사님이 안 돼, 그건 안 해준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KBS에 가가지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라는 것으로서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첫 강의를 하고 자기는 가야지 밑에 하면 안아주겠다. 그래서 그 양말 맨 위에다 또 올렸어요. 프라카트를 바꿔가지고. 그런데 최문환 교수님이 우리 사회학과 과장이었고 내가 회장이니까 이제 최문환 교수님이 격려사를 하고 내가 이제 개회사를 하는데 강원영 목사님 와서 뒤에가 앉아 있었어요. 강 목사님이 이제 내 개회사를 듣고 저게 회장이란 놈이구나 해가지고 끝났는데 방송국에 가면서 자네 말이야 내가 경동교회에 있는데 경동교회 한번 와야겠어 나하고 한번 만나자 그러고 팍 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질 못하고 있다가 제대가 내일 모레인데 해병대 중위 모자를 딱 쓰고 경동교회를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나가는데 저기서 날 보면 박경서 제대지 너 내 방으로 와.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너 뭐 할 거냐 그래서 전 조선일보에 가기로 다 결정이 됐다 그랬더니 이 자식아 막 기자가 돼가지고 뭐 한다는 말이냐. 내가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것을 하는데 내가 너 같은 놈이 하나 필요하니까 오라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그러니까 운명이 바꿔져 버린 거지. 여기 잠깐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 젊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박경수 선생님이 인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아주 굉장하신 어른들이세요. 뭐 이혜영 선생, 최문환 선생, 이상백 선생, 뭐 가운영 선생.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역사 속에서 이름을 아마 기억해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다들 아주 정말 뛰어나신 어른들이고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또는 그냥 밟았던 또는 이끌었던 그러니까 또 주물렀던 그런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쉽게 말하면 참 그 시절에 대단한 어른들이십니다. 그 어른들을 우리 박경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만났다는 것은 참 대단한 행운이죠, 그죠? 그런 행운을 가졌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행운을 단순히 만났다는 것도 아니라 그 행운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 점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경 선생님의 또 이야기를 우리가 크리스천 아카데미 시절로 뛰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아카데미 시절 하신 일을 좀.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이제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제가 이제 심부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강 목사님이 이제 그 독일에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수유리에 있는 이양구 최태석 기업가가 준 땅 위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를 짓겠다. 야, 너는 건축 허가를 만들어서 수유리에 있는 공원 용지를 해제시키는 일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박정희 씨에서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이혜령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때 그 양반 축사를 하면서 제가 공원 용지 해제하면서 받은 도장만 169개예요. 그래서 그것을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를 당시에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용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를 초대를 했냐면은 1967년에 그 리차드 폰 바이제카 박사라는 사람하고 WCC의 실행위원이야 둘이. 그러니까 당신이 독일의 하원위원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나중에 독일 대통령으로 됐지만은 당신 한국에 한번 오시오. 그래서 67년에 2월에 이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그 관광 가이드를 할 사람이었으니까 박경서가 리차드 폰 바이제카 박사를 관광을 해서 덕수궁하고 창경원을 보여주면서 아니 그때 독일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그때는 이제 독일어를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교 때 제1 선택을 독일어를 했기 때문에 더듬더듬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영어는 그러니까 독일어로 통역이 됐다는 얘기군요. 아니지. 독일어는 안 되고 영어로 이제 하는데 영어도 이제 상당히 엉망으로 하는데 우연히 제가 해병대 장교 5년 동안에 2년 반을 6개월을 미국 배를 탔어요. 그래서
오키나와도 왔다 갔다 하고 미 항공모함을 타가서 지금도 이제는 술을 끊었지만은 진빔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항공모함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밤에는 전부 버번만 먹어. 거기에 제일 싼 게 진빔이랴.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걸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영어를 내가 이제 배우는 거야. 바다라는 거가 한없이 가는데 어쩔 때는 2개월, 3개월을 수덥도 안 하고 다니는 거야. 계속. 그러면 거기에서 미국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영어를 이제 더듬더듬 하게 되고 한 1년 반을 타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나중에 한 1년을 공군본부에 와서 앵그리코라는 데에서 이제 제트기가 타겟을 가지고 쫙 내려가서 목표물을 빵 때리잖아요. 그럼 제트기가 때리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컨트롤러가 하는 거야. 11시 방향 그대로 쏴! 그러면 쏘는 거야. 그게 전부 영어야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개병대에서 조금 배웠다. 그래가지고 리차드 폰 바이제카 박사를 알게 돼서 그때 이제 덕수궁을 안내렸는데 그 양반이 너 꿈이 뭐야 그래요. 그래서 꿈은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 조금 더 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미국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너 독일에 와서 공부해 볼래? 독일이 더 좋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가는 게 정말 그때 독일이 더 좋나요? 이래 장학금 받으려고 그랬겠지. 그랬는데 그래서 강원용 목사님과 외국 사람의 리차드 폰 바이제카 박사 그리고 스승 중에서는 이혜영 교수님, 최문환 교수님 이분들이 나의 이런 데에 역시 길잡이가 특히 강원용 목사님의 경우에는 참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 점도 몇 가지가 있으나 as a whole 나의 그 인생 포메이션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 특히 외국에 나가 눈을 뜨게 했다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때 이제 그만 당하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 한국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을 좀.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학위를 하고 한국에 귀국을 하는데 원래 독일 사람들이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를 지어줬으니까 더군다나 내가 학위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독일 사람들이 프로포즈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너무 어그리 페이스다 말이야. 아주 너희들 대한민국이라는 얼굴이라는 건 어그리 아주 추잡한 얼굴인데 왜냐하면은 자유와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독재 정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희 나라가 민주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민주주의를 하는 터전을 아카데미로 해봐라. 강원용 목사님을 모시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돈을 와장창 주겠다. 얼마나 잘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제가 돈을 독일사람 그랬더니 좋다. 그 얘기는 나하고도 옛날부터 한 얘기인데 네가 그럼 구체화를 시켜라. 무지무지한 돈을 제가 들고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와서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서울대학교에는 그때는 이제 또 독일에서 우리 황성모 교수님께서 독일에서 박사를 해온 사회학과 유밀무이란 교수님인데 교수님께서 못 가르치게 돼버려서 독일에서 학위를 한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독일 박이 학사하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발령을 이제 내는 건데 발령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강원용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와서 이걸 캐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서 자꾸 저걸 하다가 획기적으로 크리스천 아카데미 가게 된 경우는 76년 6월에 우리 사회학과 애들이 정치학과도 마찬가지지만 정치학과는 사회학과가 가장 우리 7학번 놈 새끼들이 제일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강의실에 경찰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애들을
개 끌듯이 끌고 가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이라 그래서 출석부로 이제 때리는데 이 자식들이 나도 때리고 나도 밀쳐버리고 그래서 아하, 이 학교에서 이거하고 같이 어떻게 싸우느냐 그런 것도 있고 강 목사님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를 대학원과 박사학위 하는 애들하고 4학년에 한 강좌씩 세 강좌를 해주는 걸로 하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가서 아까 독일에서 하는 미래의 민주주의를 할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부원장, 강원용 목사님 원장,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총리를 지낸다 한명숙 양이 여성부 책임자, 그다음에 우리 유아여자대학교 총장을 했던 신인영 총장이 노동부, 그다음에 마사회 지금 회장하고 있는 이우재 내 친구가 농촌, 그다음에 이제 청년과 목사님들, 그래서 5개 분야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강 목사님도 그렇지만 나도 지금까지 이제 Between and Beyond라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와요. 그게 독일에 말하자면은 사회민주주의가 표방했던 하나의 말하자면 테오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겔을 읽어보면은 해겔의 사상 속에서 해겔의 제자가 물론 칼 막스도 있고 엥겔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해겔의 제자 속에서 똑같이 페르난드 라살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칼 막스도 있고 막스의 후예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센 스트라이크 때 바테라는 것을 읽어보면은 민중 봉기에 대한 논쟁이라는 그거에 막스의 후예들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울트라 라디칼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칼 카우츠키하고 로사 룩셈부르크. 그리고 이쪽에 페르난드 라살 정도는 이제 에볼루션을 생각하는 거고 그 가운데가 에드와드 베른슈타인들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드와드 베른슈타인 로선들이 지금 사회민주주의 그다음에 사회당 계통들이거든요. 페르난드 라살은 이제 대베개로 갔었고 도이체 게백샤프트 분트라는 소위 노동조합 운동으로 떠났는데 그것들이 커져가지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서독, 영국의 보수당의 영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렴풋이 제 학위 논문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칼 막스의 마센 스트라이크 데바테 속에서 중간에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중 봉기를 유혈혁명을 통해서 한다는 로사 룩셈부르크는 아니다 하는 거가 철두철미하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국가가 해겔이 얘기하는 소치알레 펑치온 선의의 컨트롤을 하는 국가의 역량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의 모델이지. 그러니까 자본가 어느 그룹이나 어느 개인이 극도의 부를 창출을 하려면은 국가가 그것을 제어를 해서 일정한 세금을 받아내 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못 사는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게 국가의 롤이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게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소위 중간 집단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칼하지 않았어요. 잠깐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제 규정한다는 게 참 굉장히 싫습니다. 요즘 어떤 한 사람을 이데올로기의 잣대로 가지고 본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실례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이란 게 아침에 일어날 때는 보수주의자고 저녁에 잘 때는 진보주의자고 낮에는 우리 아들 극단주의자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그런데 일평생을 어떤 이데올로기에 살아왔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건 굉장히 큰 실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살아오면서 중심적인 어떤 가치관, 중심적인 이념적인 어떤 좌표 이런 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박경서 선생님께 굉장히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듣자고 우리가 한 자리니까 감히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규정하시면 우리 합리적인 사회주의 또는 온건한 사회주의 또는 인간의 열구를 한 사회주의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소셜리즘이라는 거는 소치알레 데모크라티 사회 민주주의를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야.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된다. 특히 자본의 경우. 그러니까 오픈 마켓 폴리시에는 컨트롤 메커니즘이 가기 전에는 양극화라는 것가 계속해서 생겨서 소외된 계급이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 그걸 했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자의 힘을 길러라 막 이렇게 되니까 한편 고구마 사건 터지죠. YH 사건 터지죠. 막 해가지고 이제 1978년에 우리들이 냈었던 대화라는 게 폐간이 되면서 일찍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땐 젊었으니까 지금 같으면 강원용 목사님이 많이 말렸는데도 에이 부원장이 책임진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979년 4월 16일 날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조작된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쑥대밭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강원용 목사님도 지하실에 갔고 그러고 이제 그 대신 내가 이제 한 서너 번 갔죠. 지하실에 가서도 계속 디베이트 하는 게 저는 강원용 목사님이라든지 내가 모태 신앙을 가져 내 엄마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라 너는. 제가 WCC에 갔더니 마찬가지야.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경쟁에서 나오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들이 통하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그런 거 나는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강 목사님이나 나는 참 죄송하지만 토초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지 않았는데 당시에 그 젊었었던 우리 저 직원들은 상당히 토초를 많이 당했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때 680명이 국정원 지하실에 가가지고 고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지. 서울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서울대학은 이미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때 있을 때 나가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생각해낸 게 리차드 본 바이제커 박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살 수가 없게 됐으니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훔볼트에다가 이제 장학금을 줘서 한 달에 2,000마르크씩을 너희 가족을 해서 3년 동안 줄 테니까 오너라. 그랬는데 강원용 목사님하고 한경직 목사님하고 강신명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박영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를 이제 그 평신도지만은 참 좋은 사람이니까 WCC라는 데에다가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훔볼트는 이미 돼 있겠다. 아무래도 이제 애들 데리고 가서 3년은 살 수 있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쇼트리스트에 네가 됐으니까 14명 중에서 3명을 골랐는데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하고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셋이 됐으니까 인터뷰를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81년 6월에 제네바를 떠난데 81년에 전두환 씨 개통해서 또 너 유정의 국회의원을 해라. 그러면은 네가 지금까지 했었던 걸 다 용서를 하고 번호를 44번을 준다 그래. 그래서 44번은 떨어질 것도 같고 44번은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떨어졌고 그때가 아마 자식이 30 줄라면 1등이나 2등을 주지 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여기에서 너에게 고개 숙이고 갈 수 없다 했는데 그 이제 세 사람을 인터뷰를 해요. 갔더니 인도네시아에도 와 있고 필리핀에 나왔는데 필리핀 애가 영어를 보통 잘하지 않더라고. 야 이거 떨어졌다 싶어가지고 이제 인도 세 놈이 기다리는데 이제 하나가 들어가서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시달려요. 그 이제 내가 셋째 번에 이제 가는데 두 놈이 들어와서 자신만만하더라고. 그랬는데 탁 들어갔는데 거기에 독일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게 독일 말을 한다고 해놓으니까 딴 두 사람이 영어로 계속하니까
nun wollte ich mit Ihnen Deutsch sprechen. 그러다 오 살았다 싶어가지고 야 그 독일 말로 하는데 그때는 또 젊었으니까 독일어를 잘했거든. 샥 또 해버렸더니 그 나머지 두 사람이 이 표정이 달라져. 그래서 독일어가 WCC의 공용어 중에 하나인 건 너 아느냐? 그러니까 유엔은 아니지만 WCC는 공용어 5개국 중에서 독일어가 하나. 그래서 내가 당선이 된 것 같아. 14대 1에. 그래서 제네바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제네바의 말씀을 이제 해야 되겠네. 제네바에 갔어요. 저는 잠깐요. 오늘은 정말 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 잠깐요. 스톱입니다. 예, 저도 좀 존재 이유를 좀 밝히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우리가 뛰고 이렇게 하니까 저 중요한 게 빠져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사모님이 굉장히 부유한 집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10남매의 장남, 그리고 순천이라는 아주 시골 벽촌 출신의, 물론 뭐 저 우리 박경 선생님 그 상당히 드디어 진덕균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불리했을 텐데 지금 사모님을 만난 그런 과정도, 그리고 혹시 대학 다닐 때 무슨 재밌는 일, 제가 재밌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재밌는 일들 같은 거. 그는 이제 67년 2월에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67년 2월에. 그래가지고 이제 맨 먼저 하는 게 독일어야. 그러니까 리차드 폰 바이제카 박사가 내가 공부한 괴팅겐 대학교, 괴팅겐 대학이 제일 좋으니까 너는 괴팅겐 대학교 데시그네이티다. 너는 내 양 아들로서, 그때는 거의 양아들이라고 그랬다고. 넌 괴팅겐 대학교에 가서 사회학을 해라. 난 거기에서 법학을 했고 솔본느하고 옥스포드에서 학위를 2개를 했다. 이래요. 그래서 괴팅겐 대학에 이제 그러기 전에 넌 독일어를 하라 그래가지고 슈베비시 할이라는 데하고 이제 브라우보이레는이라는 데서 독일어 미텔스토페 아인스하고 스바이를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괴팅겐 거기 그 미텔스토페 스바이를 한데 불란서 여자가 자크린 루카스라는 애인데 브롬드인데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야. 근데 잠깐요. 이거 아무리 이 시간을 제가 그 일방적인 해석은 되도록 이제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도 좀.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 비슷한 것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연애였습니까? 연애 비슷한 겁니까? 우리 집에다가 저는 이제 외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 혹시 외국의 여자하고 연애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심상치 않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소환명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선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선을 봤죠. 우리 이경숙 대학원장님이 이제 교팅연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한 시기가 있었고 내 와이프를 잘 아는데 7살 아래. 도둑이네요. 그때는 그 독일에서 2년을 유학했다가 왔다 이러면은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뭐 공부를 도중 하차하고 온 사람도 아이고 독일에서 왔으니까 좀 저 사람 틀리다 그래서 또 내가 베레모 같은 것을 썼거든. 멋졌더니 어쩌더니 했는데 지금에도 유명한 배우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의 다 아는 얘기고 본인들도 그러니까 거기 최불암 씨 부인이었던 거기 그 사람하고도 데이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하여튼 했는데 이 현재 와이프가 선을 26번째 본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집에서 딱
나는 다 오케이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 집에서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7가지인데 반대가 안 나요. 1. 10남매 장남, 이건 도저히. 2. 기독교, 이건 뭐 거긴 불교니까 지금 불교. 그 다음에 3. 전라도. 그 다음에 4. 돈이 없고 5. 전봇대처럼 삐쭉 말라 있고 그 다음에 사회학 이것이 뭐 하는지 경제학 이런 거 하여튼 7가지를 딱 내세우고 노 해고. 그러니까 다 오케이를 받았는데 노 하는 집이 있다. 이것은 한번 계속 해봐야 돼.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이제 그 해화동에 사는 집도 돌아가신 장인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돈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다행히 그 집이 부자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재산 등록을 하는데 3억 2천을 했어요. 근데 그 해화동에 받은 집이 당시에 3억이었다고. 그리고 2천은 이제 우리들이 제네바에서 가져온 저축한 돈이었는데, 그거가 지금 현재 3억짜리가 5억 9천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재산 등록을 하면 6억 2천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서는. 그렇게 이제 그 처가 덕을 좀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나의 자존심을 꺾고 들어간 건 하나도 없고, 다만 그 사람이 서양사를 했어요. 서양사를 프리부르크 대학에서 했고, 그거 빨리 끝내가지고 왔으면은, 근데 내가 이제 너무 제네바에서 한국 민주주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되니까 3년 계약을 또 모든 국제기구가 3-year contract가 돼. 그러니까 3년씩 컨트랙트를 해요. 익세큐티브의 경우에는. 그런데 국제기구에서 계속 3년 연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위스 제네바 WCC의 아시아 총국장을 18년을 해먹었다? 이건 예외야. 저 새끼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오래 해먹을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인도 같은 데 가잖아요. 인도에 가면은 인도 사람들이 대단해요. 자기 문화에 대한 긍지라든지 그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한 자만심 같은 게. 나에게 팁을 주는 게 우리 옥스퍼드 나왔던 조이스 맥널티라는 나보다 3살이 많은 내 비서야. 비서가 너는 한국에서 인도에 가가지고 젓가락 있느냐 포크 달라 소리하면서 아시아 국장은 그만둬라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 딱 도착하자마자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이거 봐라,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산골에 가면은 인도에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없어요. 근데 그 옆에 물이 계속 흘러요. 그건 왼손으로 자기의 화장지 대신으로 물로 닦으라는 얘기야. 그러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됐어. 그것을 불평 하나도 없이 다 해.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내 손으로 다 들어와요. 캄보치아. 제가 이제 전쟁을 미워하니까 79년에 베트남이 캄보치아하고 라오스를 침범해가지고 미소 응어렁거리고 캄보치아, 라오스, 베트남을 하는데 베트남이 미소를 리젝트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은 WCC에서 제가 기한을 해가지고 캄보치아, 라오스, 베트남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지만은 휴머니테리안 프린시플이 WCC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시브 에이드를 줘요. 1년에 600만 불씩을 이제 세 나라에 나눠서 그 캐시야. 이게 미국이나 소련에서 볼 때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를 이걸 미국이 모라토리움을 했거든요. 이코노믹 모라토리움을 미국이 해버리면 세상에서 살아날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세요. 미국이 이코노믹 모라토리움, 경제 제재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서방 국가들이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사를 하게 돼. 근데 그 아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은 국제기구에서 돈을 주는 거야. 그것도 유엔 기구가 아닌
WCC, 바티칸, 레드크로스 이 세 개가 휴머니테리안 프린시플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우리들은 정치하고 관계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를 제가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미국의 CIA가 뉴욕에나 이제 워싱턴 DC에 출장을 가면은 제 호텔 방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응?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있는 장이니까 비자를 리젝트를 못하지. 그 대신 이제 그런 센서십을 해가지고 하는 경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북 같은 데 가가지고 제가 그 이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내 눈앞에서 수술을 하던 사람이 고맙습니다. 손을 잡는데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하는데 대수술을 할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져요. 사람에는. 그것도 내가 배웠어. 근데 대수술이 끝난 다음에 혈압을 올리는 약이 있어야 돼. 혈압을 올리는 약이. 그래야만 사람이 안 죽는데 그 약이 이북에 없으니까 수술에 성공을 해도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가족이 울고 나한테 껴안는 거 이런 것들. 내 민족이 뭐냐? 이게 죽어가지 않느냐 이게. 그럼 나는 뭐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에게 퀘션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렇게 갈려든 원조액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WCC를 떠날 때 4,700만 불을 무상으로 아시아에 내가 나눠줬으니까 물론 코미티에 어프로벌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최후 사인은 내가 하니까 그 돈에서 많은 돈을 돌렸어. 인도는 그 다음에 그 강물에 한강에 물 던지기지. 얘들 백강날 줘봐도 계속 가난할 거 아니야. 그러나 죽어가는 더구나 항천 내 동포를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88년부터서 캐시로 시작해가지고 떠날 때 99년까지 이북에 준 돈이 4,3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돈으로 670억 원을 내가 이북에 줬어요. 그 돈에는 남쪽의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 있어. 왜냐? 그때는 이북에 돈을 주면은 북한의 군인들이 그것을 먹고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킨다는 논리가 우리나라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바티칸이나 레드크로스나 WCC가 준 돈 때문에 이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의 이북이 왜 사느냐? 미국의 경제제조. 그건 중국 때문에 사는 거야. 중국하고 파키스탄하고 시리아가 주는 돈이 대강 주는 양식이 돈은 주는 나라가 없어요. 나도 나중에는 돈을 안 주고 현물로 줬지만은 그거가 WFP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 주는 돈에게 견주어져. 그러니까 살아가냐. 그러니까 세계라는 게 미국이 움직인다. That is very true. 그러나 그것은 partly true. 그 이외의 모든 것도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인다. 그러지 않는 것도 많다. 이런 것을 내가 국제기구에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진척시키도록 하십시다. 혹시 김일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김일성을 2번 만났어요.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김일성을 만난 것은 처음에 이제 88년 6월 10일 날 제가 들어갔는데 86년 8월에 유네스코에 있는 북한 외교관이 초청장을 하나 들고 왔어. 그래가지고 박경서 선생 앞 언제든지 조국에 와가지고 호상협력을 상호를 걔들은 호상하거든. 호상협력을 논의하고 싶으니까 오십시오. 김일성을 대신하여 조평통에 누구누구 딱 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내 블랙리스트라 내가 여권이 6개월밖에 없어.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6개월짜리 여권을 가지고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그때는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 여권에 보면 19개국의 공산주의 국가는 영원히 못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잘 됐다 싶어서 그것을 딱 원본을 사본을 하나 나아가 띄워놓고 원본을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냈어. 저는 박경서라는 사람이고 WCC의
아시아 총국장으로 있는데 내 파스포드에 19개국에 공산주의 국가를 못 하겠는데 WCC에서 이거 해먹으려면 장을 해먹으려면 세계를 어디든지 돌아다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좀 해주시고 북한도 한번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내가 언젠가는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마음대로 이북을 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당한다 하는 생각이 딱 있기 때문에 딱 그 탄원서를 냈는데 그게 1년 6개월 후에 오케이가 됐어요. 그 이제 그 노신영 씨가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내 처의 그 덕수하고 숙명의 동기동창인데 거기 당시에 국정원의 해외국장의 와이프가 있어요. 그 여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나왔는데 그 여자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허가를 떨어졌어. 그래서 이북을 갔어요. 갈 때는 가서 봤더니 이북에 교회가 없어요. 근데 가정교회에 갔더니 가정교회에서 13명이 앉아서 가정예배를 보는데 딱 보니까 저건 공산당이고 이것은 진짜고가 눈에 딱 보여. 그건 다 알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금강산에 가도 저건 나쁜 놈이고 이건 좋은 사람이고 다 아네. 그런 가정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생각해서 오호 내가 3천만 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나이인데 여기에다가 왜 교회를 못 짓겠냐 그런 생각이 나왔어. 그러고 교회 목사님들이 나를 수발을 하는데 공산당원 앞에서는 아주 쥐새끼들이야. 그냥 공산당이 나타나면 교회 목사들이 처리하고 있어. 그러면 교회 잘 돼가? 네, 오늘 13명이 해가지고 박사 동지도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보게 됐었고 저는 알아서 이북의 교회라는 것이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 내가 힘을 쓸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서 이제 인도에 갈 돈, 그 다음에 뭐 베트남에 갈 돈을 살짝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씩 돌려가지고 막 비료 막 이런 것을 사가지고 이제 이북에다가 주기 시작하니까 이북에서 야 박경서라는 게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만 주는 줄 알았더니 자기 조국에도 주는구나 해가지고 그러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다리시라고. 아직도 좀 충성을 다하시라고. 돼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남쪽에 나와가지고 NCC의 당시 총무님이 김소영 목사님이셔요. 김소영 목사님한테 내가 이북에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박 선생 최고야. 지금 문익환 목사가 말이지 갔다 와가지고 감옥에 가 있고 임수경이가 말이야 가짜로 갔다 왔다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정식으로 목사로서 봉수교회 가서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니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래 걸렸어. 그냥 그 사이에 김소영 목사가 바뀌어져가지고 권오경 목사로 바꿔져 버렸어. 권오경 목사가 총무가 됐을 때 김일성 씨가 들어오라는 얘기가 됐어요. 그래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딱 가서 이북에 가가지고 고 목사는 북경으로 오고 나는 오라서 김일성 씨를 만나러 이제 들어갔는데 가서 봤더니 조평통의 스케줄을 봤더니 박경사하고 권오경 목사만 만나게 해놨어. 이북에 있는 목사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거 안 된다. 김일성 수령님께 얘기를 해서 이북 목사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지 WCC에 가오가 쓰지 한쪽 불금발이만 가져가서면 어떻게 하느냐. 나 모가지 치는 것을 볼래? 나 이거 안 간다. 그리고 버텼지. 4일 만에 이북 목사를 같이 들어간다. 이게 됐어요. 김일성 씨를 딱 만났는데 이북 목사님이 없는 거야. 그 김일성 씨가 여기 있고 자기 부하들 쫙 있고 내가 여기 앉았는데 김일성 씨가 귀가 거의 먹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지금도 텔레비에 나오는 총국장이라는 사람이 선생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다 딱 대고 크게 얘기하시라고. 안 그러시면은 수령님께서 잘못 듣는다. 그러니까 큰 거기 그 이어폰 그 뭐예요? 보청기를 딱. 네 수령님 건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뭐 거기하고 여기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북의 목사님들을 자꾸 찾는. 그러니까 김일성 씨가 뭐 때문에 두루뭉거리는지 알겠는데 좀 해결된다 그래. 조금 기다리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했었던 얘기가 이런 것 같아. 그건 첫째면 두 번째 때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때는 아주 친해졌어. 아니 실제로 김일성하고 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김일성하고 서로 이제 농담도 할 정도가 이제 상당히 자기도 나를 민족주의자다 이건 믿어도 사회주의자다 그러겠죠. 자본주의자의 티피컬한 자본주의자인데 우리를 이해하는 민족주의자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조평동에서.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랬지. 여러분들 이것은 뭐 공개해도 되겠지만 좀 수령님께서 어떻게 반공주의의 가장 앞장을 서가지고 김일성 주석을 때려잡았던 사람을 그렇게 환영을 하셨습니까? 누구냐 그래. 그래서 문선명 목사입니다. 이랬지. 그건 또 이북에서 이남에서 해달라 그래요. 그 얘기를. 그래서 뭐라고? 저기서부터 기어가지고 세배를 하고 있는 애를 일어서 해가지고 내가 가서 껴안았는데, 그런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했냐면 누저지에 가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그날에 있는 누저지에 있는 우리나라의 함성국 교수라고 연세대학교에 있던 분이 이 비디오 좀 보시오. 그 비디오를 봤더니 문선명 씨가 김일성을 껴안게 편집을 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김일성을 이제 하는 걸로 김일성이 이러고 있는 거, 그것도 다 디스토션을 시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 이런 얘기. 둘째 번 얘기는 대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그래요. 대우 김우중 씨. 그래서 이제 김우중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잘 모르지만 참 도와주라 이런데, 김우중 씨가 지금 이제 고생을 하지만 김우중 씨가 나중에 이제 공개됐는데, 김우중 씨가 중국에 가서 유명한 그 냉장고 공장 뭐 테레비 이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수익금의 절반을 중국에서 원유를 사가지고 이북을 줬어요. 그래서 이북이 살아난 거야. 그런 스토리도 있어. 그것도 내가 김우중 씨한테 들은 게 아니라 북에서 들었어. 북에서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일성 씨가 나에게 박 선생이 원조를 많이 해줬으니까 평양의 거리 하나를 박경서의 거리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죽어버린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나는 영원히 남쪽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발 그것만은 말아달라. 이런 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서로 그 껴안았을 때에 그 혹이 무지무지하게 큰 줄 알고 껴안았는데 혹이 이만큼밖에 없었던 거,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근데 그 무슨 얘기를 했었던가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좋은 날이 되면은 내가 살아 있으면은 그걸 풀어서 이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 있어. 그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김일성에게 보여줬던 태도 같은 걸 저는 박경서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너무 제가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하시는데 박경서 선생님 좀 말씀하는 도중에 저도 좀 지금도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경서 선생님은 역시 김일성에 대해서는 깍듯이 경어를 쓰십니다. 김일성 씨 그랬습니다. 우리는 김일성입니다. 이게 박경서 선생님과 써 있는 진덕규와의 이데올로기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사회민주주의자고 한 사람은 철두철면 반공주의자입니다. 이건 그래 이제 이런 거가 네. 있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상당히 거북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늘 어떤 것도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김일성 주석들은 수령님도 우리 남쪽에서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할아버지라 그럴게요. 나에게 보낸 그 책에 김일성 씨하고 밥 먹을 때 비서들이 째리는 거, 그게 이제 그 순간이야. 그랬더니 김일성 씨가 허허 좋지, 난 박경서 할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친해졌다는 얘기인데,
마지막에 그 양반에 들어갔을 때에 예를 들면 주석궁에 들어갈 때 이북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수량제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고 탁 엎어져. 그러고 딱 일어나가지고 걸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주석궁에서 얘기를 할 때도 야 고기준 그래요. 고기준 목사님은 돌아가셨거든. 예? 고기준 예 고기준 그러고 이랬어. 너 몇 살이냐? 네 작년에 고일을 지냈습니다. 네가 고일을 지냈어? 야 너 천당 갈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강영선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영섭아 그러면 네 강영섭 이러면 춘심이는 요즘 건강이 어떠냐 그러면 네 춘심이 보내주는 약을 잘 먹어가지고 건강합니다. 그럼 알았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전제주의 속에 있어 오토리테리언한 그런 리더십 그런 거가 오늘의 이북이다. 그런 거지. 어느 경우도 그런 건 쫓아가서는 안 된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의 몇 사람이 그러니까 2300만 속에서 내가 보기에는 약 1%의 사람들이 나머지를 99.9%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서저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오려내 가지고 퐁 해버리면 좋은데 그런 건 없어. 그것은 외과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남북의 맹점이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기에서 자유를 위해서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거지. 1%가 미워서 99%의 사람들을 포기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 거가 26번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귀신이 않는 해병대가 오늘의 평화, 화해, 힐링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된 배경이 북한의 26번의 나의 결과예요. 예, 그때 박형 선생님하고 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나눕니다. 여러분이 대략 느끼시겠지만 한 분은 전라도고 한 사람은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서로 손잡는 것이 정말 긴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실천하자 그런 뜻으로 참 많이 서로 이야기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박경서 선생님께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념적인 지향이랄까 좌표가 첫 번째가 평화지향입니다. 아까 이미 벌써 나왔습니다. 굉장할 정도로 평화주의적입니다. 당신이 일평생 지금 마지막 제일 중요하게 잡고 있는 연구 주제가 평화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분이 인권입니다. 사람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그 인권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의예요. 제가 어제 이제 집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뭘 특히 강조해야 할까? 박경서의 사상, 박경서의 가치관.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겁니다. 이 정의를 또 굉장히 강조하세요. 이 정의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아주 놀라워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하는 것이 아주 이건 제가 전문가입니다만 대단히 인도주의적입니다. 굉장히 인간주의적이고 마음이 여려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좀 이상하게 좀 그게 하면은 그 뒤에 와서 반드시 이제 본인 또 후회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달리는 것도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우리 이대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께서 이대 오신 거를 정말 선택받았다. 그리고 정말 즐거웁니다. 행복의 만끽이다. 뭐 온갖 최고의 형용사를 다 쓰십니다. 그리고 강의하고 나오실 때마다 그 기뻐하시는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박경 선생님의 이와 같은 사상적인 가치관을 다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여쭙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도 왜 그런 것을 왜 더 실천적인 측면에 서질 않으셨는가? 저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좀 더 남북 관계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더 나서시고 그리고 이 땅의 인권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시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도 좀 더 하실 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 지금의 이 시점에서 왜 학원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온하게만 계실까? 이분이 인권대사로 계시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런 분이야말로 정치 현장에 나서셔야 될 분 아니었나. 조금 더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서 참 한국이 중요한 대표적 한 분을 우리가 이화에서 그냥 날개를 푹 꺾어서 그냥 앉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정치 현실에 대해서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도 참 많이 활동하시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 두 분 대통령 시절에 정치 현장하고 견주어서 그런 뜻을 펴려고 한 기회는 없으셨는지. 제가 그 과장이 아니고요. 내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프로그램이 버스 여차장에 몸수색 가지 말아라 요거였어요. 그게 이제 69년에 했는데 그때는 삥땅이라는 것이었어요. 여차장들이 똥똥 두드리면 버스가 갔는데 그것을 현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버스 차주들이 여차장들을 몸수색을 하는 거야. 너희들 삥땅을. 그게 이제 인권. 그때부터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voice of voiceless라 그러죠. 영어에서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거지. 왜 이화여자대학에 왔는데? 근데 진덕규 교수님 저를 너무 이제 많이 과대평가를 하시는데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인권대사를 하면서 7년 동안 제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해서 한센병 환자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한센병 환자들이라는 건 옛날 나병 환자들을 이제 한센이라는 네덜란드의 의사가 한센병은 전염되지 않는다. 치유할 수 있다. 이것을 해서 한센이라는 것으로 하는데 한센병 협회에서 저를 이제 특별 강사 대한민국 인권대사 와서 우리들의 한을 좀 풀어주시오 해가지고 한센병 환자들하고 많이 제가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지리산에 가가지고 지리산 콘도미니엄에서 하는데 한센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600명 가량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내 강의를 듣고 거기에서 이제 지리산에 가면 큰 그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을 하는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이제 한센병이 다 나으셨지만은 전부 자국이 있어요. 손이 어떻든지 이런지. 그분들하고 이제 목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처음 경험이니까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내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초조해지는데 목욕을 1시간 30분 동안 그분들하고 하고 나서 내가 굉장히 편안해진 것을 내 스스로 발명을 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아직도 제가 당신은 제네바 눅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하지 말라고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냥 눈에 거슬린 게 많다고. 지난번에 해화동에 우리 동네 찜질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셋이 들어왔더라고. 들어와서 이제 나하고 영어로도 얘기하고 재밌게 했는데 그 다음에 노인네들이 한 둘이 들어오더니 우리가 했었던데 바가지에 물로 한 10번을 찌그러버리는 거야. 이거가 내 민족의 현주소다 말이야. 불란서처럼 120년 동안에 알제리 국민을 설득을 했고 100년 동안을 독일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이 터키의 가스트 아르바이터들을
100년 동안 같이 살려고 노력하면서 막 그 사람들과 같이 동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너희들하고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한국에는 앞으로 많아질 외국 사람들하고 이런 현주소를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가 계속 내 뇌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될 수 있는 한은 한국의 울타리를 우리 학생들아 버려라. 한국의 울타리를 잊어라. 뛰어넘어라. 비욘드 해라. 코리안 바운더리를 비욘드 해버려라.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너희들이 도약을 해라. 이런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원 오브 도스가 되느냐? 여의도에 사람이 하나 가가지고 거기서 2천만 원씩 돈 받고 좋아가지고 띵띵거리느냐? 내가 사랑했던 애들이 우리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교육받았던 27명이 국회의원이었다고. 노무현 대통령 27명이야. 크리스천 아카데미 강원용 목사 박경서 모두 다 우리들 교육받은 애들이. 그 애들이 나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들은 국회를 자전거 타고 가겠습니다 이랬다고. 당선됐을 때. 그랬는데 1년이 지나서 가봤더니 이놈들이 에쿠스를 타고 다니더라. 몽매한 농민들 노동자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계몽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럽이 유니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평화 공동체로 가고 있는 것을 하려면은 결국은 교육이다. 그래서 다시 이화로 오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박경서 선생님의 파란만장한 70평생을 어떻게 이 시간을 다 들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들을 때마다 놀랍고 경이적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래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6시 반에는 끝을 내야 합니다. 이게 참 이 시간이 너무 오늘 그래서 사실은 제 1부로 오늘 하고 2부를 따로 할까 그러다가 너무 또 그러기도 좀 민망해서 여러분 이제 박경서 선생님의 정말 우리 학생들이 주고 싶은 이야기 커밋 좀 들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유질문 받는 그런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유아인들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유아인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말씀 이거는 정말 기록에 남습니다. 예.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보수와 진보가 크리티컬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돼요. 선진 OECD 국가의 30개국 속에서 크리티컬 콜라보레이션 안 하는 데는 거의 없어. 근데 그것을 피스풀리 한단 말이야. 평화스럽게 한단 말이야. 그게 민주주의야. 그게 민주주의야. 그걸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한국도 아주 건전한 보수, 그걸 합리적인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력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오른편에는 보수가 있어 항상. 그런데 가슴 속 왼편에는 프로그레시브한 생각들이 있다고. 그것은 젊음의 특권이야. 어느 나라도 젊은 층들은 항상 프로그레시브한 거야.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컨서버티브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수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보수의 세력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진보의 세력이 많아져서 이 사람들이 매끄럽게 크리티컬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에 민주주의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걸 못하고 이 보수의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좋은 거야. 그리고 2만 불이 넘어가면 이런 세력들이 많아져. 그건 당연한 거야. 어디도 그래.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 왜냐하면은 소수의 꼴통 보수들이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설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교계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모든 데가 다 그렇다. 그 다음에 이쪽에 다수의 이성적인 진보 세력들이 입을 다물어 버려. 왜냐하면은 소수의 파괴적인 진보 세력들이 그들을 대표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아 가운데 서라. 가운데. 회색 분자로도 된 거다. 기회주의자라고도 너희들 맞을 거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생각도 너희들을 공격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라. 왜냐하면은 이 두 개의 완고 보수와 소수의 파괴 진보를 걷어버리고 이 대다수의 건전한 세력들을 묶을 브릿지의 역할을 우리 학생들은 해야 되겠단 말이야. 그 브릿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 서라. 비트윈 해라. 그리고 두 세력을 딱 잡아라. 손을.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이 두 세력을 잡아가지고
제3의 한국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제3의 길로 가라. 그게 비욘드다 말이야. 그러니까 비트윈 앤드 비욘드를 해라. 그게 제3의 길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과의 통하다.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평화, 인권, 그리고 환경 보존, 조물주의 창조 질서 보존이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요거지. 요것을 한다. 방법이 뭐냐? 자기를 2분의 1로 줄여라. 자기 생각을 2분의 1로 줄여라. 나의 실력이 2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나머지 2분의 1 비어있는 곳에 상대방의 2분의 1로 줄여진 상대방의 2분의 1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나는 이북에 가서도 계속 소리 질렀다. 너희들처럼 천박하고 모르고 국제사회가 어떤 것도 모르는 데서 희망이 없단 말이야. 너희들이 변해야 산다. 계속해서 해라. 이남에 와가지고 이북을 때려잡고 싶은 사람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 왜냐하면 이북도 2분의 1로 줄이고, 예를 들자면 이남도 2분의 1이 줄었을 때 참 reconciliation, 아까 얘기했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렴풋이나마 그런 것을 나는 이화에 내 제자들에게 하고 싶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평화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환경을 얘기하고, 한 나라에게 모든 해답을 구하려고 하지를 말라. 세계에는 200세계국의 나라가 있는데 각 나라에게서 배울 점이 다 있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일본만 미국만이 배워가지고 세계화가 아니고, 아시아에 가난하지만 그들의 스피리추얼리티, 그 다음에 남미에 가난하지만 그들의 전통,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난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도 동시에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몇 분이 질문해 주세요. 네. 예. 다른 질문도 받고 참석해 볼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저는 중국어 공사하고 진영입니다. 열정적인 강의 되게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고향 마을에 6.25 때 전쟁이 나서 그렇게 시체가 이렇게 가물에 둥둥 떠다니고, 그렇게 눈앞에서 정말 그런 가족의 정말 처참한 죽음을 목격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정말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정말 이런 식으로 평화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셨는지, 이런 좀 포인트가 있었다면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좀 되도록 간략하게. 마지막 질문부터서 하죠. 제가 이북을 대강 15번까지 갔을 때는 이 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대체 이건 돈 주긴 주지만 가난하지만 이건 도저히 희망이 없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나의 이 생각을 바꾸게 한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결국은 대창으로 찔려 죽인 내 외할머니의 영혼을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두 가지 예가 있는데, 한 번은 이북의 사리원을 이제 그 이북에 가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돈을 많이 줬으니까 고급 차를 주고 메세데스 벤츠 380 별 달린 것을 주니까, 보고가 가면은 모든 산천초목이 이북에서 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건방져진 거야. 그 차를 타고 한번 오후에 석양길에 사리원에 쫙 드라이브를 가는데, 내가 앞에 있는 책임지도 농부한테, 동무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좀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메세데스 벤츠가 그 앞에 섰어요. 근데 한 250명이 손으로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 자동차가 승과 동시에 고개를 다 숙여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봤는데 고개를 다 숙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차가오는 차에 대한 공포를 가졌구나.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제네바에서는 코트를 하고 목도리를 하고 넥타이를 끄고 그 책임지도 농부가 그 문을 열어주니까 나도 모르게 건방지게 다가가서 똥! 그러니까 전부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지도는 거야. 자, 너 봐라!
그러니까 이제 한 내가 고개를 숙이고 엉금엉금 기어서 발발 떨면서 내 앞에 오는데 내가 손을 딱 내밀어. 11월인데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는데 그 손에 피멍이 다 있어. 피멍. 손으로 흙을 닦는 거야. 삽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 공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을 순간적으로 잡았는데 손도 무서워서 이렇게 내고 있어. 딱 잡았는데 그 손이 발이 같아. 그 순간에 박경선 너는 뭐냐 하는 질문. 아까 얘기한 고기준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이북에 출장을 갔더니 고기준 목사님이 주온천에서 요양을 받고 있는데 오래 못 사실 것 같다고 내가 채플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했는데 고기준 목사님하고 나에게 추억이 많지. 그리온의 이창원이 남북교회 지도자는 뭘 했는데 고기준 목사님의 추억 중에 하나 중에 한 번은 1996년에 미국 전역에 한인교회를 고기준 목사는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을 WC가 했는데 거기서 시카고에 근교를 갔어요. 시카고에 근교를 가서 사경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성공한 목사님이 약 250명이 모였다. 거기에서 고기준 목사님을 내가 소개를 하고 제네바 여성 박경선다 여기 조선기독교도 연맹 서기장인 고기준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고기준 목사 단산에 올라오고 난 내려앉았어. 그 순간에 저 뒤에서 긴급동이야! 그리고 왜 목사님? 그래서 나도 당황하고 그래서 내가 서서 목사님 무슨 긴급동이? 고기준 목사님도 당황해서 있는데 너 고기준 말이야. 너 목사야? 공산당이야? 둘 중에 확실히 얘기하고 말을 하고 딱 앉아. 그러니까 한 250명의 목사님이 우하고 약간 고기준 목사님한테 나도 할 얘기가 없어서 얼굴을 봤더니 그 목사님이 마이크를 하는 얘기가 나는 목사님 공산당이면서 목사입니다. 그 두 가지 하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렇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고 그게 잘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제네바로 가고 고기준 목사님 평양으로 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평양 순환공항에 내렸더니 그 고기준 목사님이 주롱천에서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평통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 날 기차를 타고 주롱천에 주론천에서 딱 도착해서 고기준 목사님 요양소에 문이 딱 열리는데 보니까 피골이 상대로 저 사람은 도저히 못 산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 그래서 나도 뛰어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서 손을 꽉 잡고서 앉자마자 거기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기도를 하면서 말로는 고기준 목사님 살려달라 그랬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 죽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겠지. 기도가 다 끝나고서 고기준 목사님 내 얼굴을 보더니 박 선생 내가 천당 가겠지? 네 목사님 천당 가실 겁니다. 그러고 저는 평양에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 한 10분 앉아있다가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다음날 순환공항에서 북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더니 조병통에 일꾼들이 와가지고 고기준 목사님이 그 다음날 소천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냐면 시카고에서 1년 전에 너 공산당이냐 목사냐 물었었던 그 목사와 나는 두 개를 하기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고기준 목사와 두 개의 신앙 고백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실 거냐? 나는 고기준 목사님을 택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해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국정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서 생각을 안 했어요. 스위스에서 10년이 되면 국적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3년마다 한 번씩 이것이 마지막이다. 한국에 가야지.
이것이 마지막이다. 한국에 가야지 하면서 18년 2개월이 지나고 말았다 하는 얘기가 내 답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박경훈 선생님의 70평생 이야기를 어떻게 다 들으셨겠습니까? 다만 그러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참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선생님이시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경서 선생님이 제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참 인사를 쳐다뵙고 제가 우리 유아학술 석자 교수님 중에 제일 마구 이야기하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당신은 조금도 마음을 상하지 않으시고 제 이야기를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되도록 말을 드렸습니다.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감격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생님께 우리가 느낄 바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사물놀이패는 참 이게 유아의 편향성입니다. 한편에서는 가슴 아픈 평화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물놀이패가 캠퍼스를 그냥 지휘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박현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한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